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황소와 도깨비. 어떤 상골에 나이 30이 넘도록 미혼에 부모와 일가 친척이 없는 돌쇠라는 나무 장사가 있었습니다. 혈혈단신인 그는 먹을 음식이 있는 동안은 놀다가 궁하면 나무를 하여 읍내로 팔러 나가곤 했습니다. 돌쇠는 몇 마지기 토지를 팔아서 구입한 황소를 애지중지하며 나무를 팔러 갈 때마다 끌고 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먹거리가 떨어진 다음 날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름드리 장작과 소나무 땔감을 황소 등에 듬뿍 싣고 장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가볍게 걸어가는 황소는 돌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황소의 나이는 어리나 키가 무척 크고 몸집도 튼튼하고 털이 또 유난스럽게 고왔습니다. 돌쇠는 나무증 가득 실은 황소를 끌고 정오전에 읍에 도착했습니다. 운수가 좋았던지 살 사람이 얼른 나서서 돌쇠는 그리 애쓰지 않고 장작을 모두 팔았습니다. 돌쇠는 대단히 흡족해서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소에게도 죽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일찍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랑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차가운 북풍이 불고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소중한 황소가 눈을 맞을까 겁이 나서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진눈깨비가 그쳤고 날이 어두워졌기에 돌쇠는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사너리를 돌아서는 순간 길 옆 숲속에서 고양이만한 새카만 뭔가가 깡창 뛰어나오더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꾸 절하면서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돌쇠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닮은 얼굴에 정기름한 팔다리, 작은 꼬리가 달린 원숭이 비슷한 짐승이었습니다. 돌쇠가 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 짐승은 산 오뚜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예전에 책에서 본 도깨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내 놈은 도깨비 새끼가 맞지? 라고 다시 묻자 그 짐승은 그렇다고 끄덕이면서 산 오뚜기라고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껄껄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도깨비가 초저녁에 왜 나왔으며 또 살려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 도깨비 새끼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날이 따뜻하기에 다른 도깨비 새끼들과 떼를 지어 인가 근처로 놀러 나왔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동네 사냥개에 들켜 꼬리를 물렸습니다. 그 바람에 꼬리가 절반 잘려져 나갔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꼬리 잘린 자신은 재주를 피울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사너리 숲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꼬리에 생긴 상처는 아프고 아무 재주도 부릴 수 없기에 일주일 동안이나 숲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착하게 생긴 돌쇠를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말한 도깨비는 이번만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면서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쇠가 다시 보니 도깨비의 살이 바싹 말랐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기에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살려주기야 어렵지 않다만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도깨비는 황소의 몸집이 매우 좋으니 그 뱃속에서 딱 2달만 들어가서 진에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 세게 해주고 2달이 지나면 자신의 상처가 나을 테니 약속대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소중한 황소 뱃속에 도깨비를 넣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병약한 도깨비 새끼를 외면하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혼잣말하면서 황소를 쳐다보자 황소는 마치 말귀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갈등 끝에 돌쇠가 꼭 2달 동안만을 허락하자 도깨비는 좋아서 펄쩍 뛰더니 황소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껄껄 웃고 다시 소를 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소의 걸음이 이전보다 10배나 빨라졌어 돌쇠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황소를 불러 세운 돌쇠는 소등에 올라탔고 황소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집까지 달렸습니다. 황소의 기운도 10배 세워졌습니다. 돌쇠는 이튿날부터 장작을 한 발이 싣고 장터로 나가서 팔기를 3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전에는 황소 건강을 생각해 한 번만 했는데 3번이나 되풀이해도 끄떡없었습니다. 나무를 하는 돌쇠 체력이 문제였지 황소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황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돌쇠의 마음은 한층 커졌고 나무를 팔아본 돈이 많아져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산더미같이 장작을 싣고 하루에 3차례 왕복하는 황소를 탐내어 거금을 줄 테니 팔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돌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게을렀던 돌쇠는 돈 버는 재미에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소로 인해 돌쇠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거나 몹시 추운 날은 쉬려고 했건만 힘이 펄펄 넘치는 황소가 외양간에서 계속 발을 구르고 방울을 흔들며 움직이고 싶어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알았어. 일하러 가자꾸나.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3월 금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웬일인지 황소의 배가 크게 부풀었습니다. 깜짝 놀란 돌쇠는 황소의 커진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약을 써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4월 초하룻 날 첫 새벽 돌쇠는 외양간에서 들리는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가 소를 훔쳐가나 싶어서 재빨리 뛰어가 보니 황소가 고개를 내저으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탈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쇠가 황소를 진정시킬 때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소리 나는 곳을 두리번거릴 때 황소 입에서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라는 말이 재차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도깨비 새끼임을 알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있니? 어서 나오렴. 도깨비 새끼는 나가려 했는데 살이 너무 쪄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도깨비는 편하게 쉬는 동안 자기 몸이 커져서 도저히 황소 목구멍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려 하니 황소가 아파서 발광하기에 동작을 멈추고 잠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쇠가 도깨비 새끼에게 황소 뱃속을 빌려준 일을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소가 불쌍해서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소가 하품하도록 해준다면 입을 쩍 벌리는 순간 얼른 뛰쳐나가겠노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돌쇠는 황소의 콧등을 간지리거나 콧구멍을 막대로 자극하는 등 황소가 하품하도록 온갖 애를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소는 어쩌다 재채기를 했을 뿐 하품을 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마을로 뛰어가서 황소가 하품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풀 죽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외양간 앞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힘겨워하는 황소를 보니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니며 힘을 쓴 탓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 돌쇠를 쳐다보던 황소가 돌쇠를 따라서 하품했고 그 순간 황소의 벌린 입으로 통통해진 도깨비 새끼가 기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깨비 새끼는 돌쇠에게 고맙다고 절한 후 황소의 힘을 더욱 세게 해주고는 재주를 부려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 하다가 홀쭉해진 황소의 배를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죽어가던 황소는 다시 살아났고 한층 힘이 세졌습니다. 일반 소보다 100배의 힘을 지닌 황소를 보며 돌쇠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하는 법이야. 이 설화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 이상이 남긴 유일한 동화를 현대 문장에 맞게 고쳐 다듬고 줄여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한 성품을 느끼게 해주는 이 작품은 이상이 죽기 불과 40여 일 전인 1937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신보에 연재됐습니다.